전기기사에서 필요한 수학 정도가 수포자들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사 시험 기준으로 필기 시험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리고 며칠 정도 공부하면 시설관리 쪽에 급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전기감리로 상주했을 때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시작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형이요? 솔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감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뭐뭐 가지고 계시죠? 전기기사, 공사기사, 소방전기, 소방기계, 무선설비기사 5개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자격증 가지고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전기감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이이고 네. 서로 기사 자격증 공부할 때 피드백 많이 줬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자격증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처음에 취득한 기사 자격증이 뭐고 그거를 제일 처음에 취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죠? 제일 처음 취득한 거는 전기기사고요.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갖추기 위해 취득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기기사가 기사 자격증 중에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형이 평가했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예, 이론의 깊이도 깊고 범위도 넓어서 기사 자격증 중에는 가장 어려운 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통신 전공이잖아요. 네. 전기 쪽 전공은 아닌데 전기기사를 취득할 때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우리가 수학 포기자라서 그렇죠. 예, 처음에 기초 수학 잡는 게 많이 애를 먹었었죠. 근데 전기기사에서 필요한 수학 정도가 수포자들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간단히 말해서 통분하고 이항 할 줄 알면 그 정도만? 예, 뭐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니까. 그렇죠. 우리는- 계산기를 쓰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유튜브에서도 수포자인데 뭐 가능할까요? 물어본 사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 계산기가 해주는데, 심지어 그렇지. 통분 이런 것도 이제 요즘 계산기는 분수가 더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쉬워진 것 같은데, 하는 방법만 알면. 그 여러 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한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전기기사 하나 취득했고요. 네. 그리고 그 기사 자격증 가지고 시설관리에 입사해서 공사기사, 소방전기, 무선설비, 소방기계 순서로 취득했습니다. 형이 생각했을 때 기사 시험 기준으로 필기 시험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리고 며칠 정도 공부하면 이 정도면 뭐 필기 붙을 정도의 공부량은 된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순 공부 시간 기준으로요. 하루에 8시간씩 2주 필기시험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빡세게 하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단기간에 들이부어서 하고서 네. 합격하고 다 잊어먹는 게 기사시험의 매력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시간 정도 해야 될까요? 실기도 공부 시간 8시간 기준 3주 정도 봅니다. 3주 정도.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필기 끝나고 한 달 정도를 시간을 주잖아요. 그 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합격자 발표 이후 한 달이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 바로 요즘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죠. 네, 그러면 필기하고 실기시험 사이에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출문제죠. 그죠? 예. 네. 저희가 이거 갖고 되게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했었죠. 기출 문제 갖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으로 합격이 가능한가? 네. 이거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중간에 형도 한번 힘들 때, 그전에는 기출 문제만으로도 합격 가능한 시험이야. 이렇게 했다가, 형이 힘들 때, 근데 진짜 가능할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기존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자꾸 자기 본인들도 이제 공부하기 힘들고 불안하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고 막 이러고 하는데 거기서 옛날하고 요즘엔 다르다. 맞아요. 요즘은 기출문제 갖다가 안 된다. 뭐 그러는데 그 기출문제를 보고서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문제답 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밑에 해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설까지 해서 준비를 하면 요즘에도 뭐 기출문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그
기사 교재를 보면 이론서가 있고 관연도 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관연도 책에 있는 해설로도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기본 이론 책 사야 될까요? 저는 기본 이론책이 없는 거를 사서 기출문제집만 보고 공부를 했었고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론 부분은 찢어버리고 기출문제만 들고 다니면서 그죠. 공부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건가요? 제가 갖고 있는 5개의 기사 그대로 취득을 할 것 같네요. 뭐 가성비랄까? 기사 자격증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저도 기숙사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기사 얘기하면서도 가성비 얘기 많이 하고 효율성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자격증을 가성비로 따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가장 쉽고 확실하고 기사 자격증을 5개나 이렇게 취득할 정도면 공부의 양이나 훈련이 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숙사 도전 안 하세요? 많이 듣는 얘기죠.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제는 뭐 간절함이 없어서 기술사 공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을까 하는 나태한 생각이 들어서 아마 기술사 도전은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만약에 이 형님이 기숙사 도전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직업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종사하는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시설 관리죠. 전기 안전 관리자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공사업체 아니면 감리 이렇게들 근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시설관리 쪽을 진짜 많이 가신 것 같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형도 근데 시설관리 한 번은 갔었잖아요. 저는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들어갔던 거고 편하니까 예, 아마 다들 이렇게 찾지 않을까. 그리고 주위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 관련한 직업이 시설 관리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뭐 연계된 질문인데 시설관리 쪽의 급여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약 10년 전에 제가 야간 당직 포함해서 약 250만 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쪽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근무 난이도는 어느 정도 돼요? 하죠. 건물에 전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대기하는 직이니까.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죠. 근데 형은 그러면 시설 관리를 하다가 감리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시설 관리를 하다가 전향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감리원을 목표로 해서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을 했고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처음에 하나 취득하고 그거 가지고 취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나머지 4개 기사를 취득하고 이제 건설 쪽으로 이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시설 관리하면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격증 다 취득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감리로 전향하고 나서 어디 현장 근무를 하셨죠? 저는 주상복합 현장이나 뭐 회사 사업 짓는 현장 하고 뭐 공공 건물 이런 데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되게 대형 현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젊은 사람이 감리 업종에 일찍 종사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아마 시공 경험이 없이 감리를 한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해 근본이 없다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젊은 사람이 편한 일만 찾아서 하려고 한다 그런 시각에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감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게 저는 더 빨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더 빨리 현장을 배우고 어떤 행정 업무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젊은 나이에 감리해도 괜찮다. 우리 직원들도 젊은 친구들 많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 생각은 어떠세요? 뭐 그렇죠. 뭐 작은 거 뭐 시공부터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 큰 그림을 보는 건 아니라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씩 그려서 산을 만들어가는 건데 처음 이 감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시공이나 다른 거보다는 더 일찍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전혀 뭐 제가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다가 행정 업무라던가 시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풀어가는 뭐 아이디어라던가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달까?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들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정체하려는 분들 뭐 설계도서가 조금 잘못돼도 크게 지장 없으면 그냥 수정 안 하고 도면대로 시공하고 마는 뭐 그런 경우도 적잖이 봐서 젊을 때 감리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전기 감리 업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계 도면을 검토해서 도면대로 시공했을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은지 사고라던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지 확인해서 설계도서를 조정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시공이 적법하게 관계 법령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죠. 우리가 전기감리, 뭐 소방도 그렇지만 전기감리를 구분을 보면 책임감리원이 있고 보조감리원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업무적으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보조감리도 같이 이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니까 차이는 없고 오히려 뭐 젊은 사람이 보조감리로 있다 그러면 책임감리보다 더 일은 많이 하고 책임감리분들은 이제 그만큼 경력이 더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런저런 이 결정이 필요할 때 예, 중요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업무적으로 그런 차이는 더 없다고 봅니다. 형이 지금 책임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전기공사 금액 20억 미만. 내가 전기감리를 하고자 했을 때 책임감리원이 되기 위해서 경력을 쌓는 과정은 뭐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전기감리원이 여러 명이 투입되는 현장에 대형 현장. 보조감리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건물들을 비상주로 감리를 여러 현장들 하면서 경력을 쌓는 그런 과정이 보통 그 전기감리로 상주했을 때 책임감리원하고 보조감리원하고 급여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은 채용 공고 올라오는 기준으로 보면요. 책임감리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에서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보조감리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에 공고가 대부분 나오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소방 같은 경우는 보조감리가 무조건 초급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굉장히 저가로 들어가긴 하는데 전기는 또 그렇지 않네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초급감리고 하면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감리도 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책임감리의 급여가 PQ를 잘 쌓았을 때도 그 정도 금액인가요? 아니죠. 그 메이저 회사들의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7천만 원에서 억대 연봉 받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가지지 않았지만 책임감리로서 PQ 경력을 잘 관리했을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형은 지금은 이제 본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가 본사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 있는 감리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감리 업체도 다 사업체니까요.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 각 현장들 이 감리원분들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업무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본사 관리를 했을 때 전기감리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차이가 있어요. 상주했을 때랑 본사했을 때랑. 상주감리원하고 비슷한 수준. 근데 그렇게 비슷한 수준인데 본사 관리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익숙한 일들을 하고 싶은 싶은 거죠.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긴 본사도 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본사에 연락 오는 일들은 좋은 일로 전화는 안 오거든요. 그렇죠. 예. 다 문제 해결을 바라고서 전화를 하는 네, 거고 막 네. 이러니까. 그렇죠. 형이 봤을 땐 전기감리는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정년이 있다고 보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정년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상주했던 현장에서 전기 책임감리원 분이 연세가 엄청 많이 되셨거든요. 80 넘으셨었는데 그 현장 준공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참 감리 직종이 현장에서 내가 죽기 전까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전기감리가 상주했을 때 근무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일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 하면 최 밑바닥의 접지에서부터 그 옥상의 필요까지 이 전기공사에 관련되지 않은 공정위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되게 폭넓은 지식도 필요하고 이 경험도 많이 필요해서 근무 난이도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격증 공부를 이 학문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학문은 학교에서 공부하시고요. 기사 시험은 이 답을 고르는 훈련이라 생각하고 그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이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한 문제는 반복해서 이 숙지해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만은 아닙니다. 전기기사랑 소방기사랑 난이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세요? 제 체감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전기 기사가 10이라면 소방은 1.5? 그 정도로? 전기공사 기사는? 공사 기사는 한 5? 네. 확실히 기사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전기기사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소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